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제5회 건물의 규모와 형태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건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파트나 단독이든 한 사람이 사는 집은 전부 양택은 이 건물에 해당이 되죠. 이 집과 사람의 관계를 보면은 집은 음이고 사람은 양이 됩니다. 집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고 사람은 움직이기 때문에 양이 되죠. 그래서 사람은 낮에는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낮에는 활동을 하고 밤에는 움직이지 않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자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1년 중에 보더라도 이 여름에는 낮이 길어가지고 상대적으로 밤이 짧아지다 보니까 일은 많이 하고 휴식할 시간이 적어가지고 사람들이 좀 힘들고요. 또 겨울에는 너무 밤이 길고 낮이 짧다 보니까 낮에 일하는 시간은 적고 밤에 휴식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옛날에 농경사회 때 보면은 시골에서 이 겨울에 1년 내내 농사 짓는 거 가지고 노름이나 하고 말이죠. 이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봄이나 가을이 낮과 밤의 길이가 거의 같은 추분과 춘분 이러한 때 가장 활동하기가 좋고 또 기후도 알맞고 이러듯이 음과 양의 관계, 즉 집과 사람의 관계는 서로가 조화를 이루고 균형이 이루어진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사람 앞에 1인당 실평수로 6평 내지 최고 10평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4인 가족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6평이면 24평이고 또 넓게 쓴다 하더라도 최고 10평을 계산하면 40평이 되는데 물론 여기서 40평이라는 건 실평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양평수로 하게 되면 50평 이상 되겠죠. 그래서 만일 집보다 사람이 크게 되면은 사람이 많게 되면은 이 복잡하고 또 불편할 것이고 사람에 비해서 집이 너무 크다면은 사람의 키가 집에 뺏기게 되는 결과가 돼서 건강이 나빠지고 수명이 단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6평이 가장 좋지만 실제 일본 같은 데는 지금 선진국이지만 물론 땅덩어리는 적고 인구는 많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일본은 이 중소기업 사장이나 또는 장관 정도 되는 이 사람들도 보면은 20평 내에서 여러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특히 이 지대가 화산지대가 돼서 이 산소에 관한 음택에 관심보다는 양택에 관심이 많아서 일본 사람들은 이 양택에 거의가 다 국민 모두가 전문가에 가까운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집을 골라서 짓게 되고 집도 또 평수도 크지 않게 이렇게 사는데 왜 우리나라 사람은 큰 집을 좋아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2조 500년사를 볼 것 같으면은 지배계급인 양반이 있습니다. 양반이라는 것은 문반과 무반을 합쳐서 양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양반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체의 한 20% 정도 되겠죠. 20% 정도가 지배계급이고 나머지는 이제 그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피지배계급이 계급적으로 보면 중인도 있고 또 농공상에 종사하는 상민도 있고 또는 이 백정이나 이런 천민들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체 80%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제도 하에서는 양반들만이 공부할 수 있고 양반들만이 벼슬을 할 수 있고 양반들만이 집이나 논이나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특권층이죠.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고 남을 지배할 수 있는 지배계급이므로 이 사람들은 집도 기와집으로 크게 짓고 또 나중에 기와집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반면에 이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거의 500년 이상을 지속되어 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80%에 해당하는 인구가
결국은 내가 갖고 싶은 대로 갖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또 내가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고 살아왔고, 내가 벼슬을 하고 싶어도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모든 것들이 제도가 무너지면서 나도 좀 더 큰 집으로 살아보자. 또는 나도 자동차 몇 대씩 거느리고 살아보자. 또 내 아들이 공부 못하지만 어떻게든지 대학을 보내보자.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케이스가 아닌 비정상적으로 이제 대학을 보내다가 말썽을 일으키게 되는 사람도 있고, 또 한 사람이 집을 심지어는 어떤 대학 교수는 56채를 가지고 있다가 그때 신문에 나기도 했었죠. 이러한 것들이 전부 옛날에 내가 소유할 수 없는 그런 부류가 이제 돈이 있으니까 전부 큰 집을 좋아하게 되고, 또 집을 몇 채씩 갖게 되고, 이러한 현상으로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식구가 적은데 큰 집에 살게 되면은 기가 뺏겨서 우선 여자들이 청소하는데도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로 봐서 집이란 것이 커서 좋은 건 아닙니다. 사람과 집에 맞는 위에 있는 표시대로 6평 내지 10평 1인당 이것이 가장 적당한 평수니까 이러한 평수를 유지하고 살면 건강도 좋고 또 잠자리도 편하고 모든 것들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형태를 보시면은 이 형태는 대지나 건물이나 가구, 또 가구 중에서는 침대도 있겠고 탁자나 식탁, 거울, 액자, 시계 여러 가지의 그 형태가 있습니다. 가구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모두 이 형태에 포함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형태는 원의 형태입니다. 우선 태양도 둥글고 달도 둥글고 지구도 둥글고 모든 것들이 둥근데 이 별들이 둥글게 된 이유는 중심 부분으로 해서 모든 기가 뭉쳐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이라는 형태를 우리가 원만하다. 사람도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 얼굴이 둥근 사람들이 즉 둥글다 하는 것은 모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격이 원만하고 남을 포용할 수 있고 남을 이해할 수 있고 가급적이면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밝고 명랑하게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호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원의 형태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달걀을 본다거나 또는 무슨 생선 알을 본다거나 하면 거의가 다 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원형이라는 건 하나의 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가 그 원형이라는 건 중심 부분으로 모여 있는 것이고 가득 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의 형태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우선 대지의 경우는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원의 형태로 자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물이라는 것도 이 건축법상 원형 건물을 짓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 대지나 건물은 우리가 원형의 형태는 유지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제 이 가구도 원형으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침대나 이러한 것들을 원형으로 하게 되면 면적을 더 차지하게 되니까 결국은 직사각형 형태로 하는 것이고, 이 탁자나 식탁 같은 것은 원형이 가장 여러 사람이 앉을 수 있고 또 모관하지 않고 이상적이기 때문에 좋죠. 그래서 원의 형태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이고, 원의 형태에서 대지나 건물처럼 사용하기 편리하게 한 것이 말하자면 원에 가장 가까운 형태인 정사각형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의 형태는 네 군데 모서리가 있어서 우리가 사각형이라 하고, 또 이 비율이 1:1 양쪽의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정사각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가장 원의 형태에 가깝기 때문에 이 땅이나 건물 같은 것이 이게 거의 원형으로 정사각형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특히 그 아파트를 보면은 외부적으로 보면은 아파트가 굉장히 높고 길게 되어 있지만 폭은 좁죠. 그러나 내부적으로 한 세대 한 세대를 보면은 완전한 정사각형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사각형의 형태보다 이제 조금 못하지만 그 다음으로 좋은 것은 직사각형의 형태. 또
다음에 이제 삼각형의 형태가 있는데 이 대지나 건물, 가구의 또 모든 것들이 삼각형의 형태는 좋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또 다음에 그림을 보시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평면이나 인면이나 방이나 대문이나 마당의 형태,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정사각형이냐 직사각형이냐 삼각형이냐 여기에 따라서 어떤 기둥이 생기는지를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형태를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거기 100%의 행복이다 했었는데 그것은 전면과 뒷면의 길이가 1대1의 비율이기 때문에 정사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원의 형태에 가장 가까운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가 충만되어 있고 모든 것이 가득 찬 그러한 100%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어서 대지도 이러한 형태가 좋고 건물도 이러한 형태가 좋은데 대지에서는 이러한 형태가 되면은 집을 짓고 나면은 마당을 쓸 면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그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경우는 우리가 이 건물의 형태, 특히 요즘 아파트는 거의가 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한 세대별로 보면은 전부가 1대1의 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 구조가 안방이나 부엌이나 여러 방들 응접실까지 다 해서 여러분들이 가로 세로를 재보시면은 거의가 1대1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사각형인데 두 번째 것을 보시면은 폭은 1이라고 한다면 전면이 1.5.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좋은 것은 직사각형인데 직사각형은 조건이 있어요. 첫째, 절대 1대 1.5 이내라야지 1대 1.5를 벗어나서 1대 2가 된다거나 1대 3이 된다면 안 됩니다. 왜냐? 그것은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다음 3번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만일 대지의 경우에 이것이 1대 1.5라면은 한 3분의 2 정도로 건물을 짓고 나머지는 우리가 마당을 쓰거나 또는 2분의 1 정도 건물을 짓고 마당을 쓰게 되면 아주 마당과 건물의 관계가 아주 훌륭하게 되죠. 그래서 조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것은 우리가 대지에서 좋고 건물에서도 뭐 1대 1.5 이내이면은 좋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우선 이것은 폭이 길이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약 33%, 3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길이는 긴데 폭이 좁다 하는 것은 사람이 그러한 공간에서 살게 되면은 마음이 좁아집니다. 마음이 좁다 보니까 이해심이 없어지고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를 많이 하게 되고 포부가 적어서 가난하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폭이 좁은 상태에서 살면은 이 발전이 없어요. 미래가 없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요즘 그 아파트를 보면은 내부의 하나의 세대는 1대1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15층 건물의 옆에 1호에서부터 뭐 8호 라인까지 이렇게 있다 보니까 굉장히 폭은 좁고 길이는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서는 미래가 없고 현실주의고 또 마음이 가난해가지고 주차장에 서로 자기 차를 대겠다고 싸우기도 하고 상대를 이해하고 이러한 마음이 결여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자체에서 살게 되면 사람이 각박해지고 비난해지고 또는 그 이해심이 없어지고 이렇게 자꾸 변화하니까 이렇게 좁은 면적에 생기는 이런 땅이나 건물이나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피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거기도 지금 기역자 형태로 두 개의 건물이 있는데 이건 이제 대지보다는 건물이겠죠. 이러한 것들은 폭이 너무 좁아서 이런 데서 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이 좁고 이해심이 적고 그리고 이해심이 적으니까 오해를 빨리 하게 되고 그리고 마음이 가난하니까 실제로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항상 불행하게 생각하고 또는 이 세상 자체를
염세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우선 가난하고 마음이 좁아서 이해심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폭이 좁아서 못 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마치 그 나무를 쓰는 톳날과 같이 생겼어요. 대지도 이렇게 생기면은 이 자체를 우리가 역학에서는 이걸 형살로 봅니다. 형살이라는 것은 재판을 한다거나 또는 구속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교통사고 또는 수술을 한다거나 몸에 칼을 댄다거나 이러한 좋지 않는 사고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지가 이렇게 생겼거나 건물을 또 요즘은 또 그 뭐 일조권이랄지 또는 뭐 어떤 외부 그 옆에 건물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짓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 그 1980년대에 용산에 국제그룹 빌딩을 지었는데 이런 식으로 지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풍수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기는 형살작용이 일어나서 저 건물을 짓게 되면은 분명히 회사에 좋지 않는 일이 생길 것이다. 관제수가 생기고 교통사고나 수술할 수가 생기고 좋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결국은 80년대에 밑보여가지고 공중분해가 됐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이 건물의 형태도 아주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삼각형 건물이 있어요. 이 대지도 삼각형이면 이것은 마치 이 세 군데가 다 칼끝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형살작용이 되고요. 그 오른쪽의 그림도 지금 뾰족하게 나온 부분을 점선으로 잘라놓고 보니까 밑에는 직사각형이지만 위에가 삼각형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형살작용이 돼서 관제 구설수가 있고 또 재판을 하는 송사수 그리고 교통사고나 수술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물에서 이제 가게를 낸다고 한다면은 한쪽 귀퉁이에 대개 이런 가게를 얻어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반드시 이런 형살작용이 일어나서 장사도 안 될 뿐더러 어떤 사고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 땅이나 또는 삼각형이나 이런 그 건물, 평면이든 인면이든 방이든 대문이든 마당이든 간에 이러한 것은 좋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그림을 보시면 거기서 위에 그림이죠. 보시면은 이것은 1대 3의 비율입니다. 폭은 1이고 길이가 3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건 폭이 좁아서 양쪽으로 나눠지는 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땅에 살거나 이러한 건물에 살게 되면은 분열이 반드시 된다. 말이죠. 분열이 되고 폭이 좁기 때문에 가난하고 그리고 서로가 배타적입니다. 협동정신이 없어지고 남을 비방하고 남을 싫어하게 되고 적을 많이 만들고 해서 이러한 형태의 평면이든 인면이든 간에 이러한 형태에서 살면은 분열과 가난 그리고 배타적이기 때문에 이런 건물이나 땅에서 살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도로가 있고 가게가 1, 2, 3번 3개가 있어요. 그러면 1번의 가게를 보실 것 같으면은 앞면은 1인데 내부로 들어가서는 2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면과 내부의 관계, 즉 앞면은 좁고 내부는 깁니다. 이것은 안으로 기가 많이 모여가지고 이런 가게에서는 돈을 많이 벌어서 모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가게를 얻어서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또 옆에 가게를 얻어가지고 터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게라는 것은 앞면보다는 내부가 더 길어야 됩니다. 앞면이라는 것은 사람이 출입하는 출입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출입구라는 것은 이것은 돈이 들어오고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 내부적으로 지금 숫자가 2인데 길이가
내부적으로 이 길이는 저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면은 수입이요, 내부는 저축이다. 그래서 수입보다 저축이 더 많다.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되니까 1번의 가게에서 돈을 많이 벌고 모으기가 좋고, 2번은 1대1입니다. 번 만큼 쓴다. 수입과 지출이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수입이 100이면 지출도 100이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부자 되기가 어렵죠. 현상 유지는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이것은 앞면은 2인데 내부는 1입니다. 그래서 앞면이 길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앞면이 아주 넓으니까 이런 가게들을 좋아하고 이런 가게를 많이 얻으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은 앞면은 기니까 외화입니다. 즉 겉은 화려하고 안쪽은 지금 1이라는 숫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좁기 때문에 내빈이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가난하다. 가난한 빈자. 그래서 외화 내빈이 돼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 그래서 이러한 가게는 큰 회사에서 어떤 재벌 회사에서 전시장으로 쓰는 자동차 전시장이거나 의류 전시장이거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구경을 많이 할 수 있고 전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가게로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절대 이런 가게에서는 돈을 벌질 못합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요. 반면에 1번은 겉은 1이고 안쪽으로는 2이기 때문에 여기는 내화 외빈이 됩니다. 겉으로는 가난하게 보이나 안쪽으로는 화려하다. 그래서 아까 3번과 1번의 관계는 정반대 현상이죠. 1번은 내화 외빈이고 3번은 외화 내빈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게를 얻으려면은 1, 2, 3번 중에서 1번이 제일 좋고 두 번째로 2번이고 3번은 전시 효과밖에 안 되니까 전시장으로서 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1번의 가게는 짱구머리가 영리하죠. 짱구머리란 건 앞뒤가 튀어나온 게 짱구란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면의 길이는 지출이요, 깊이는 수입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